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골드만삭스에서 하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. 이제 2021년 하반기에는 이 이머징 마켓, 신흥국에서 뭐 이러고 중국이죠. 뭐 신흥국이라 쓰고 중국이라 읽으면 되죠. 그래서 중국에서 이 골드하고 실버, 이그 귀금속 요 매출 요거에 대한 수요가 더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살짝 증가를 했고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요게 이제 첫 번째 골드에 대한 수요 증가,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골드만 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머징 마켓, 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죠. 특히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중국을 얘기하고 있어요. 중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올라오는 거 하나 있고, 그리고 이제 달러,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약간 오버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을 해요.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구조적 오버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고, 이제 이 2021년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를 이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된다면 첫 번째,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금은 달러로 걸어야 되니까 이 달러가 약세로 되면 당연히 이제 금 가격이 오르겠죠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 투자를 하지 않을 건데요. 저는 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. 첫 번째로 이 실질 금리가 금에 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.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금 가격이 오르겠죠.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니까요. 지금 명목 금리라고 요게 뭐 우리들이 많이 말하는 10년물 뭐 국채 금리 요런 거라고 보면 돼요. 하지만 저는 2021년 요 하반기에 진행될 게 명목 금리가 지금은 너무 낮고 8월, 9월, 10월 되면은 우리가 경제가 지금 회복을 넘어서 살짝 둔화로 갈까? 이런 시기가 2009년 그 리세션 있는 시기 지나고 뭐 2012년, 13년 지나가서 14년 될 때도 지금하고 살짝 비슷한 이런 흐름이 셋업이 나타났었어요. 그래서 지금보다는 명목금리가 저는 조금 더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,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보다는 올라가서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기를 보면 한 요 정도 상승하고, 그러면 따라서 실질 금리는 요만큼에서 요거를 빼주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거든요. 그러면은 최소한 저는 이게 실질 금리가 지금보다는 더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실질 금리도 2020년 3월 요때 이후로 계속 내려갔다가 뭐 살짝 올라오고 지금 살짝 뭐 요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가 최근에 살짝 내려갔어요. 하지만은 저는 이게 2021년 하반기부터 살짝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금 투자를 하지 않을 건데, 혹시라도 이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수요는 올라올 수 있어요. 근데 중국도 지금 내수가 그렇게 기대치만큼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뭐 그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준율 같은 경우도 좀 내렸고요. 내수 좀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. 그런데 달러 약세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대로 중국의 수요가 크게 올라와 가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이제 발생한다. 그러면 요 셋업이면은 금값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또 다른 게 또 고려할 게 있으니까 저는 투자하지는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금 투자해서 이 골드만삭스의 이 두 가지 이 티시스를 좀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금 가격하고 실질 금리하고 요게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. 실질 금리하고 영향이 크다 그랬는데 요렇게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여요. 요때가 이제 2020년 1분기였고, 최근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요 이제 갭이 좀 벌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면은 이게 뭐 실질 금리가 다시 내려오든 금값이 다시 올라가든 해가지고 같이 붙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실질 금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떨어진다, 이 그래프가 거꾸로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실질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.
그래서 실질 금리가 더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금값이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. 근데 상승 여력이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끝까지 막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. 어느 정도 갭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보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,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질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질 금리 확인을 하면서 금에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달러가 이제 골드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, 달러도 차트 기술적인 요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이 92.5 요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. 근데 지금 이게 이 모습을 보면은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게 조금 더 맞는 이제 그림이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RSI 매수 강도도 보면은 지금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,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그래요. 이게 한 여기쯤까지 와가지고 요 선은 100일 이평선이고 요 선은 200일 이평선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RSI도 지금 살짝 올라와 가지고 과매수에서 살짝 한 요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보면은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이 벽을 뚫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고요. 해서 요게 좀 있으면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거든요. 100일선이 요 200일선을 이렇게 딱 올라오는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기술적으로만 보면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한 91. 여기 45 여기까지 내려와서 한 91.5가 되겠네요. 그럼 여기 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하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,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이 달러가 내려올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달러가 좀 강세를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. 하반기에는.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. 2021년.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반기에 골드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, 단기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도 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충분히 그 갭을 메꿀만 하거든요. 그 실질 금리 거꾸로 한 모습하고 이 다이버전스가 많이 벌어졌으면서, 또 하나 다른 거 볼 거는 요 노란색, 이 주황색 같은 모습, 이 차트는 이 구리, 카퍼를 골드 이 비율로 나눠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상승한다는 말은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이고,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은 구리 가격보다 골드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는 의미거든요. 이거를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이 카퍼하고 골드 이 레시오, 요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벌어졌어요.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.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여길로 따라 붙던가, 아니면은 이 카퍼가 오히려 가격이 내려와 가지고 골드 가격이 카퍼 가격이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 골드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따라 붙겠죠.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골드를 한번 사볼 만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게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뭐 차트라든가 뭐 이 구리 가격, 골드 가격, 실질 금리, 그리고 달러 인덱스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골드에, 저는 하반기에 하진 않을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골드에 대해서 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